오늘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말로 또는 문장으로 잘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04쪽과 105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교과서 104쪽의 첫 번째 부분에는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가 2012년과 2017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모두 더하면 100이 되죠? 2012년과 2017년에는 모양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퍼센트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더 늘어난 것도 있고 더 줄어든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그려놓고 눈으로 비교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글쓰기도 할 수 있죠. 먼저 2012년의 안전방범, 이 부분이죠. 또는 문화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안전방법은 20%, 문화행사는 9%. 그래서 2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각각의 부분을 더해서 구할 수도 있죠. 스스로 문제를 내보자면 2012년에 생활 편의는 자원봉사자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32%입니다.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2017년에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환경보호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의 약 몇 배인가요? 2017년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는 24, 환경보호는 9, 9와 24는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같은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생활 편의와 기타는 같습니다. 또는 생활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수는 기타의 약 절반입니다. 등으로 말이지요. 2012년과 2017년에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수의 비율이 같은 분야를 찾아보세요. 2012와 2017에 퍼센트가 같은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면 이곳과 이곳이죠. 2012년의 문화행사와 2017년의 환경보호가 9%로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질문한 것 외에도 띠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편의를 한다면 2012년에는 32였는데 2017년에는 24%로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줄어드는 부분은 생활 편의 안전방범이 있었고 문화행사와 환경보호와 기타 부분은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이런 문제를 내면 꼭 학생들은 알게 된 게 없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배우는 것이 또는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니 속는 셈 치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별 학생 수를 원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조사한 학생은 1000명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말은 무엇인가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부터는 다 10%보다 적죠? 그래서 너를 믿는다와 잘했어. 선생님께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중 너를 믿는다 또는 잘했어를 선택한 학생 수는 몇 %인가요? 하면 더해주면 되죠? 50% 더하기 29.2는 79.2가 됩니다. 기타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 밥 먹으러 가자, 놀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원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기타는 고마워의 절반이다. 또는 기타와 고마워와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잘했어를 더하면 너를 믿는다를 선택한 학생과 수가 같아진다. 잘했어라고 응답한 학생의 1.3배가 너를 믿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다.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은 열심히 하는구나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런 걸 해석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 또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힘책 72쪽의 문제로 오늘의 새로운 개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를 D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요. 휴대전화를 받고 싶은 학생 수는 45%입니다. 책을 받고 싶은 사람은 15%죠. 15 곱하기 3은 45이므로 3배가 되겠죠. 운동화를 받고 싶은 학생이 12명이라면 기타에 속하는 학생은 몇 명인가요? 운동화를 받고 싶은 학생이 12명이라면 그런데 운동화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의 퍼센트는 30입니다. 30%가 12명이 되려면 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이용해서 30 곱하기 0.4가 12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분율에 0.4를 곱하면 명수가 되는 거죠. 기타는 10명이었기 때문에 10 곱하기 0.4를 해서 4명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프 해석하기에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응용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드릴 텐데요. 부분이 몇 명일 때 또 다른 부분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눗셈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는 방법과 그 그래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주제에는 어떤 그래프가 어울리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